지난 27년간 한 주도 쉬지 않고 이어진 수요 집회가 오늘로 1,400번째를 맞았습니다. 함께한 시민들도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기리밀 행사에서는 배우 한지민 씨가 유족의 편지를 대신 읽어서 많은 사람들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마 나이 17. 전쟁 때 다친 사람들을 간호하러 가신 게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가 오진 고생을 하신 거구나. 배우 한지민 씨가 위안부 피해자 유족의 편지를 대신 읽어 내려갑니다. 낭독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고통과의 싸움이었을 엄마를 생각하며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식 석상에서 증언했습니다. 증언의 그날을 기리는 행사에 피해 생존자 20명 중 김경애,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되리라고 믿습니다. 1,400번째 수요 집회도 열렸습니다. 사죄하라! 다시는 1,500차 수요시가 할머니들의 고통을 담보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상 최대 규모 2만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수요 집회 1,400개를 보면 알겠듯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끈질기다는 것을. 오늘 집회는 서울과 각 지역 도시들은 물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세계 11개국 24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서울 남산과 강원 강릉시 등에 소녀상이 만들어졌고 서울 송파구에서도 주민의 성금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 관련 집회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규모는 좀 작았어도 일본에서도 열렸습니다. 도쿄에서 김소현 기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도쿄 도심에서 수백 명이 거리 행진을 했다고요? 네, 오후 5시쯤 시작된 거리 행진은 이곳 긴자를 거쳐서 도쿄역까지 약 1시간쯤 이어졌습니다. 33도에 이르는 무더위 속에 연세가 지긋한 시민들까지 행진에 나선 건데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수백 명이 가도 시위를 벌이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장면인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네, 지금 약 250명 정도의 시위대들이 도쿄의 번화가인 긴자거리 한 개 차도를 차지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든 사람에 대한 성폭력에 반대한다는 손팻말이 눈에 띕니다. 행진에 앞서서는 위안부 피해자 중에 숨진 분들에 대한 추도식도 열리고 토론회도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집회는 도쿄에 있는 위안부 자료관에서 열린 추도 행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만난 일본 시민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金木遁さんと親しくしていたので、ちょっとお話をしてほしいって言われてきました。俺はやらなかったけどなっていうふうなお話をしてくれました。 네, 오후에는 도심 히비야 공원에서 약 2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약 3시간 정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한 대학생은 진정한 사과는 한 군데 점이 아니라 긴 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해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정작 사과는 거부하면서 한일 관계를 얼어붙게 한 아베 총리는 민간 교류는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시모노세키 시장과 만나서 부산시와의 민간 교류에 대해서 들은 뒤에 민간과 민간의 일은 민간에 하면 좋을 것이라고 민간 교류를 강조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뭐 시민들끼리라도 잘 지내야 하는 거는 맞긴 한데 당장 저희가 보도해드린 DHC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극우 매체이기도 하고 연일 엉터리 방송을 오늘도 계속했다면서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DHC 텔레비전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스튜디오에 가봤는데요. 회사 관계자가 나와서 저희 취재진의 촬영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위에 나선 일본 시민들 중에는 이런 DHC를 비판하면서 JTBC의 보도를 잘 보고 있다. DHC가 오키나와 평화시위대가 한국에 돈을 받았다는 가짜뉴스도 내보낸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해준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현지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양국 간의 갈등은 갈등이고 그와는 무관하게 도쿄 내에서의 한류는 여전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요. 이 소식은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예. 프랜차이즈부터 길거리 가게까지 한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입구엔 한류 스타의 사진이 붙어 있고 한국 음악도 흘러나옵니다. 네, 한국 음식과 상품들을 파는 상점들이 모여있는 도쿄의 신오쿠보 거리입니다. 제가 지금 옆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걷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인기 상점에는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류를 주제로 한 카페 안에도 빈 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기는 젊은 층이 주로 찾지만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 단위 손님도 눈에 띕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양국의 갈등도 이들의 발길을 막진 못했습니다. 自分の好きなものとそういう政治問題は別々だと思っているのでそこはあんまり考えてないです。私はそんなに政治だけじゃないんですかね。韓国は好きです。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이곳에선 혐한 시위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가 키운 이번 갈등은 한류에 영향을 끼치진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신오쿠보가 일본 여고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2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대해서 여행 주의 공지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또 한 차례 공지가 나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벌써 5번째입니다. 이것은 무력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홍콩에 대해서보다도 더 잦은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김선미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라온 아시아 지역 해외 안전정보 목록입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여행 등을 할 때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일종의 공지인데 광복절 전후로 열리는 일본 관련 집회 시위 때문에 한국 여행 때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15일 광복절에 시위가 열리는 곳에 가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지난달 초부터만 벌써 5번째 나온 한국 여행 주의 공지입니다. 같은 기간 중국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해 최루탄과 화염병이 등장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홍콩에 대해선 단 2번의 공지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외부성의 잇따른 공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는 일본인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한국에 온 일본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일 갈등이 본격화한 지난 7월에 입국한 일본인도 6월에 비해 2.6%만 감소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예, 여름 휴가가 몰리는 7월 말과 8월 초에도 일본으로 오가는 비행기는 탑승률이 오히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직전에는 79%였는데 7월의 마지막 주는 76%, 8월의 첫 주는 72%로 줄었습니다. 휴가철에 88%까지 올라갔던 1년 전과 비교하면 12 내지 13%포인트가 떨어진 것입니다. 항공사들이 이달부터 일본 노선을 크게 줄이기 때문에 승객 수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1940년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중국 충칭시에서 한국 광복군의 창설을 선언하던 모습입니다. 그 뒤로 광복까지 5년이 더 걸렸습니다. 지금도 중국 현지에는 광복군의 항일 투쟁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무너진 돌벽에 무궁화 5송이가 꽂혀 있습니다. 돌담을 따라와 보니 나무를 겹치고 흙을 덮어 만든 오래된 건물인데요. 이 안쪽은 부서진 침대나 장롱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이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 포로를 수용하던 공간으로 쓰였습니다. 그 일본군 포로들 중엔 조선인도 섞여 있었습니다. 1940년 9월 중국 충칭시 가릉빈관에서 한국 광복군 창설 기념식을 연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국 각지에서 조선 청년을 광복군 대원으로 모집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도 일제에 강제 징집된 조선 청년들이 일본 군복을 벗고 광복군이 됐습니다. 당시 중국 국민당 기관지 중앙일보는 1945년 5월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가 포로 32명을 인도에 갔다고 기록합니다. 지금은 주민 2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비석 하나 있는 것 말고는 수용소 흔적을 찾기도 어렵지만 주민들의 입에서 임시정부 요인의 이름을 듣습니다.
9等战俘90多岁的战俘来过的，那是日本的，他是10到6吧。引庆兵。 이렇게 중국 각지에서 모인 광복군 대원은 1945년엔 7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의 활동 흔적을 찾아 중국 시안시로 갔습니다. 광복군 제2지대 본부가 있던 시안시 장안구의 두곡진 마을. 당시에 건물은 헐려서 사라졌지만 광복군 주둔을 기념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2014년 중국 정부와 협의해 본부 터 옆에 세운 겁니다. 이범석 장군이 이끈 광복군 제2지대가 준비한 건 국내 침투 작전인 이른바 독수리 작전. 미국 CIA의 전신인 OSS 부대와 특수훈련을 거친 뒤 국내로 들어가 일본군과 싸운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당시 OSS 내부 기밀 문서에는 훈련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기록을 따라 제2지대 본부터에서 차로 약 30분 달린 곳. 산자락에서 미타고사라는 오래된 절을 만났습니다. 바로 OSS 기록에 나오는 버려진 절입니다. 무장훈련을 받은 더 깊숙한 산속은 어딜까? 산길을 따라 올라오다 보니 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둘러싸인 이 평평한 평지가 나왔습니다. 당시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했을 때 이곳에서 한국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국내 침투를 위한 비밀 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훈련을 시찰한 김구 선생의 기록 역시 백범일지에 남아 있습니다. 나라 뺏긴 백성이 30년도 넘게 지났는 그 시기에 젊은 청년들이 국내에 쳐들어가겠다고 그 산골짜기에 가서 훈련받고 그렇게 피땀을 흘렸던 데다. 올해 초엔 충칭의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도 복원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 개관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활용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임시정부 항일투쟁 정신의 총체인 한국 광복군.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이들의 숨결은 지금도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1차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눈앞에서 날던 고추 잠자리, 담장 위에 앉았다. 그 잠자리를 향해 손을 뻗었던 그 순간. 그렇습니다. 그 순간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군 폴 티베츠 대령이 조종했던 B-29기 에놀라 게이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시간이었습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 글귀와 함께 그들이 겪은 전대미문의 비극이 매우 자세히 재현돼 있었습니다. 일전에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방위상이나 산케이신문 사장 등과의 인터뷰 일화는 2008년에 있었던 일이고 저는 그 당시에 일본 외무성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 중이었죠. 그들은 저에게 일본 방문 중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물어왔고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제게 꼭 가보기를 권하는 곳이 바로 히로시마였습니다. 그들이 도쿄에서 8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히로시마까지 한국의 언론인을 꼭 데리고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즉 일본인은 2차 대전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저의 머릿속에 넣고 싶어 했던 것이죠. 과연 그 평화기념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시물을 다 보고 나면 아, 일본은 피해자이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할 만큼 사실적이면서도 또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지없이 원폭이 떨어졌던 바로 그 중심, 마치 태풍의 눈과도 같이 핵폭풍으로부터 살아남은 건물을 구경하는 것으로 히로시마의 견학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들은 매우 집요했다고나 할까. 초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도 그들은 저를 만나보기를 청하더니 저의 히로시마 방문 소감을 묻고 또 묻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그들이 2차 대전의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세뇌라고나 할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그 모든 국민교육 그리고 대외선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범국 일본의 위정자들, 그러니까 전범들이 자신의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난 뒤에도 그 책임을 면하는 방법 역시 집요하고도 교묘해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이른바 1억 총참회론, 즉 전쟁의 책임은 일본인 모두에게 있다 하여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 묘수라고나 할까. 이제 74년이 지난 지금 그 후예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추구하고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을 나오면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공원의 한 구석에 아주 작은 비석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찾기 전에는 존재조차 알기 어려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였습니다. 마치 마지못해 만들어 놓은 듯한 그 위령비.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